기준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집 살 기회다. 넋 빠진 놈이 여기 또 있네요.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집 살 기회다. 집 살 기회가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 금리 내렸으니까 가격 올립니다. 이 집주인도 팔 생각이 없는 거죠. 금리 내렸으니까 집값을 2억 3억 더 올린다? 집 팔지 말고 꺼지든가 한번 내놔봐. 내놓고 집값 올리기를 하든가. 8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30% 감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출 규제 영향 때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거 대단합니다. 지금 서울 전체 매물이 서울입니다. 지방 빼고요. 88,000개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 88,000개가 나와 있고요. 매물로 하루하루가 또 내일은 89,000개가 나와. 9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역사상 처음. 매일 역사상 처음을 찍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16만 1000이 그저께 내용인데 제가 볼 땐 17만 가지 않을까. 인천이 3만 7600인데 3만 8, 9천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과 비교해보면 한 30만이 넘어가는, 30만이 넘어가는 매물이 지금 전체 매물, 지방 빼고요. 이런 매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팔겠다는 인간들은 아직도 값을 내리지 않고는 꽁하니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 집값은 더 올려야지.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계속 짓거리고 있는 거죠. 집 한 채 겨우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떼돈 벌려고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8월이 상투였나? 9월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첫 하락 전망했다. 9월에 서울 아파트가 첫 하락 전망. 아시겠습니까? 8월까지도 잘 나갔어요. 9월께 지금 10월에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점점 시간이 가면서 여름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이 원래 여름에는 값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몇 번을 얘기해야 돼. 회원들은 이미 달달달 외우고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반짝했지만은 또 대출 때문에 집을 많이 산 것도 맞습니다.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2.1%로 금리 인하 두세 차례에 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미국도 3% 내년에 아무리 내려도 3%로 유지할 텐데 우리나라가 무슨 어떻게 건방지게 무슨 2% 뭐 어디까지 내려갈 건데 꿈도 꾸지 마. 꿈도 저리 비켜. 꿈도 꾸지 마. 그런데 시장은 요번에 0.25를 내렸는데도 시장은 금리가 어떻게 됐죠? 7% 육박.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금리가 안 떨어져? 오히려 대출금리가 7% 육박? 시장을 억지로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금융통하고 하는 잘 알면서 그래. 액션만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요. 좀 제발. 한국이 0.25 피벗을 한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고정금리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제 금리 조금 있으면 내리니까 변동금리 하세요. 또 은행 놈들한테 넘어갔지. 내가 알아. 은행애들이 뭘 합니까? 은행애들이 나한테 물어봐. 내가 은행 가면 맨날 물어봐서 답하느라 바빠. 지가 대출 받으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고정금리 해. 2027년까지는 어려우니까.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그런데 손님한테는 변동금리 하세요. 금리 인하 할 거예요. 내년에도 많이 내려갈 거예요. 이랬겠지. 그래 놓고는 지금은 7% 육박. 이거 뭐 어떡할 건데, 지금. 박미 선생님, 내년 하반기엔 서울 아파트가 폭락할까요? 내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가 폭락이 아니고, 지금, 오히려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올라간대, 값이. 어떤 인간도, 이런 인간도, 이 하나은행에서 보고한 거,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 발간은 수요자 차입 여력 축소. 두 번째는 공급 부족. 이 공급 부족 이거 그만 얘기해. 양극화가 되는 그쪽은 들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똘똘한 한 채. 듣기 싫어. 똘똘한 한 채. 니네들끼리 우리끼리 뭐 왔다 갔다 하고 니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얘기하지 말고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이 왜 돼? 사방에 이제 깔린 게 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보고서는 이제 내년에는 시장 전망이 매우 좋다. 상승세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라이트띵
내년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값 내년까지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좀 제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반기 들어가서 지금 하반기지 않습니까? 하반기 겨울로 들어가니까 집값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비싸게 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공감이 가는 게 모든 것은 요번에 집 산 애들이 3040입니다. 무슨 돈으로 집을 샀을까요? 자기들이 좀 벌고 판 애들이 또 부동산을 사면서 빚을 낸 게 또 좀 일대에 강남 쪽은 일대에 20억 7억 8억 얻은 애들이 7억을 빚을 내서 자기 판 거랑 있는 돈이랑 합쳐가지고 준 거고, 그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더 외곽이나 강북보다 훨씬 돈을 벌고 나갔죠. 그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먹고 나간 겁니다. 근데 부동산 판 애들은 맛을 봤기 때문에 또 다시 부동산을 사는 그런 역효과가 지금 난 거죠. 그래서 높은 값으로 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로 진저린머리를 치고 팔지는 않을 겁니다. 내놓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살자. 그런데 부동산 값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지? 그럴 확률은 높습니다. 그 말은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서울 집값에 대한 폭락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무거나 막 갖다 들이대면서 엉터리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사들고 들어간 애들이 강남 일대에 들어간 애들, 특히나 송파 쪽 이런 라인에 들어간 애들은 원래 7, 8억짜리 집을 팔고 좀 얻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거나, 갭으로 무슨 전세를 얻어서 들어갔거나, 대출 받고 들어갔거나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죠. 근데 그걸 유지가 좀 될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오면한데 내년 하반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현황을 봐야죠. 그 윤 정권이 정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권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거기다 우리나라가 훅 하고 뭔가 IMF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온다면 뻔할 번째 아닙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도 안 가겠죠.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제 10월 중순이니까 내년 하반기 이야기는 너무 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체율도 지금 8월에 연체율이 0.53%로 5년 9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요. 다들 집값 어디서 났나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팔고 좀 싸게 사서 조금 남겨서 판 집들을 팔고, 집 팔았으니까 다시 주식 팔고 있는 돈 보태고 엄마 아빠한테 좀 쑤셔대고 이래가지고 3040 이런 애들이 지금 집을 좀 많이 샀다. 굉장히 위험하지 않게 샀으면 다행이죠, 집 한 채. 그런데 위험하게 산 사람들은 좀 심각하게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